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학부영생 심규태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Brain Response to Color Stimuli 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Brain Response to Color Stimuli, An EEG Study with Non-Linear Approach입니다. Cognitive Neurodynamics에 실린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3.7이고 뉴로사이언스의 Q2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먼저 실험 과정입니다. 정상 시력을 가진 16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색상 자극을 주었습니다. 처음 이분과는 눈을 감고 색상 자극에 의한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10초의 자극 전후로 60초 동안 회색 화면을 보게 하여 총 13분 10초 실험을 진행합니다. 색상의 순서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역순위입니다. 전극은 다음 그림과 같이 A1, A2를 기준 전극으로 FPG를 그라운드로 두고 나머지 19개의 전극을 부착했습니다. 전처리 과정입니다. 초당 256 샘플의 데이터를 0.5에서 70Hz로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고 50Hz 노치 필터로 전력 노이즈, 35Hz 2차 로우 패스 필터로 고주파 EMG를 제거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알파, 베타파 등으로 나누어 주파수 분석을 하는 대신 MFDFA라는 방식으로 신호의 컴플렉시티를 구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일정 크기로 분할한 뒤 분할 크기를 바꾸어 가며 Q 오더 RMS를 계산합니다. 그 후 헐스트 지수와 스케일링 지수를 구하는데 두 지표 모두 신호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값이 작을수록 신호가 랜덤하게 변화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펙트럼의 폭을 계산하는데 값이 클수록 컴플렉시티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MFDFA를 이용하여 각 자극별 스펙트럼의 넓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래프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별로 스펙트럼 폭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므로 컴플렉시티도 순차적으로 낮아지거나 혹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와 달리 RGB의 단색인 빨강, 파락, 초록에서의 컴플렉시티가 더 높았습니다. 또한 회색 화면을 보고 있는 경우 같은 색임에도 컴플렉시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전 색상의 영향이 다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채널별로 나타낸 각 색깔에 대한 스펙트럼 넓이입니다. 대부분 오른쪽 반구에 위치하는 채널의 컴플렉시티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고 시각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는 후두 옆, 특히 O2 채널에서 가장 높은 컴플렉시티를 보입니다. 감정 상태와 관련이 있는 FG 채널에서는 가장 낮은 컴플렉시티를 보이므로 색상 자극이 감정적 각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색 화면을 바라본 후 색상 자극을 받았을 때 변화한 컴플렉시티를 채널별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후두 옆, 전두 옆, 두정 옆 순으로 높은 값을 가지는데 이는 회색 화면을 볼 때 후두 옆뿐 아니라 전두 옆도 시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색깔 자극 다음의 회색이 아닌 색깔 자극 이전의 회색 화면을 보았을 때와 컴플렉시티를 비교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회색 화면을 보고 파란색 화면을 본 뒤 다시 회색 화면을 보았을 때 파란색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은 이전의 화면이 아닌 다음에 나온 회색 화면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색상을 기준으로 할 때 파랑, 빨강, 초록 순으로 컴플렉시티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안구에 존재하는 감광세포인 광수용체가 삼원색인 RGB의 조합을 통해 색을 감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기준으로 할 때는 F8, O2, P4 순으로 컴플렉시티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색에 대한 반응이 좌뇌에 비해 우뇌에서 더 두드러짐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논문은 RGB Based EEG Controlled Virtual Keyboard for Physically Challenged People입니다. IEEE에 실린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3.9이고 텔레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앤 일렉트로닉,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스에서 Q2에 해당하는 논문입니다.
실험은 생명 등이 없는 정상 시력을 가진 6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험자는 그림과 같이 세 구간으로 나누어진 키보드에서 원하는 구간을 바라보았고, 이때 전극은 그림과 같이 8개의 채널에 부착되었습니다. 다음은 키보드를 보며 글자를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Q를 입력하고 싶다면 빨간색 부분을 바라봅니다. 빨간색 자극이 들어왔음을 확인을 하면 이제 빨간색 부분은 그 아래 그림과 같이 다시 세 구간으로 나눠지고, 마찬가지로 Q가 포함된 부분을 바라봅니다. 이를 총 4번 반복하여 입력한 글자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과정을 나타내는데, 먼저 측정된 뇌파를 분류하여 하나의 임계값을 도출합니다. 임계값의 크기에 따라 세 구간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반복합니다. 아쉽게도 임계값을 도출하는 과정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색깔 자극에 의해 향상된 이 데이터의 평균을 이용하여 임계값을 정합니다. 빨간색이 약 3.6, 초록색이 약 2.4, 그 다음으로 파란색이 약 1.2의 임계값을 가집니다. 컴플렉시티가 색깔의 파장과 관계없던 이전 논문과 다르게 이번 논문에서는 파장이 큰 색깔의 임계값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각 색깔 자극에 대한 샘플 데이터와 그 평균입니다. 세 가지 자극 모두 평균 임계값과 평균 데이터가 유사하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각 색깔별 임계값을 선정한 다음 피험자는 15글자로 이루어진 Congratulation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는 실험을 총 2번 진행했습니다. 다음 표는 실험을 진행하고 단어를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인 SCT, 스펠링 컴플리션 타임과 분당 입력한 글자인 CPM, Characters per Minute, 그리고 정확도를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피험자 평균 분당 5.5글자를 완성했으나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당 평균 6.5글자로 성능이 향상했으며 정확도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아 세션의 수가 더 많았다면 시간도 단축되고 정확도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표에서는 글자를 입력할 때 걸리는 시간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저는 색상을 감지하는 데 걸린 시간이 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키보드가 총 4번 분할되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 분당 6글자를 입력했다는 것은 분당 24번의 색상 감지가 이루어졌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비록 빨강, 초록, 파랑의 세 가지 색이지만 뇌파를 통한 색상 감지를 3초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에도 사용하기 매우 좋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의 장점을 나타내기 위해 다른 BCI 기반 가상 키보드의 차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13, 14, 16번의 경우 눈 깜빡임을 입력으로 봤는데 이는 장기간 사용 시 눈에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의 경우 타겟 글자가 강조될 때까지 바라보는 것을 인풋 시그널로 사용을 했는데 눈 깜빡임에 비해 피로감이 적을 수는 있으나 수술을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 결과들로 미루어 봤을 때 색상 자극을 이용한 BCI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각 자극의 색깔에 따른 뇌파의 변화가 존재하는지 궁금하여 색깔에 대한 뇌파의 차이를 보여주는 논문과 그리고 색깔별 자극을 이용한 BCI에 관한 논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